네,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. 네, 손실보상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냥 뭐 이거저거 다 빼고 80%까지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. 이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? 보정률 이제 80%인데 그래서 손실 입은 금액을 계산을 하고 네. 그거에 80%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애초에는 원래 그 집합 금지하고 영업 제한을 좀 차등을 뒀었어요. 그래서 80%, 60% 이렇게 했다가 맞아요. 이제 심의를 거치면서 80%로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근데 요 몇 가지 이제 의의가 있긴 있는데 원래 이제 손실보상법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에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소기업을 넣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좀 있고 그리고 좀 애매했던 비용이 이제 고정 비용인데 임대료고 인건비인데 이것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고려했다는 것이 좋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기재부가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일반적인 이제 보편적 지원 체계를 제안했을 때 피해층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세계적으로 입법례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방어선을 쳐왔는데 재정 사업을 잘 지원해줬으면 사실 입법이 필요 없거든요. 근데 그러게요. 예.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거 없다고 버텼기 때문에 입법을 한 거고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갑자기 보정률 80%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. 아니 저는 좀 그러니까 저번에 국민지원금 때 88%로 했다가 수많은 이의 신청 받았잖아요. 그 조금 아끼려고 왜 그런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요번도 또 80%잖아요. 그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어떤 예산 통제권을 기재부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뭔가 통제 수단을 중간에 이제 넣는 저는 이게 고질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80% 무조건 그냥 또 80%를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저거 계산하면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요. 요게 이제 그 산식이 좀 있어요. 그래서 2019년도 이제 8월 1매출 대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월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2021년도 8월 1평균 매출의 감소분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영업이익률을 대입해 가지고 손실을 계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제 요 산식 안에서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이용해서 손실보상 규모가 정해지거든요. 그럼 우리 이제 그 자영업자들 관행을 보면은 매출은 약간 줄이고 비용을 약간 과대 계산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고가 조금 작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신고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손실보상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캡이 씌워져 있어요. 상한 1억 원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람들은 거기에서 1억에서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 산식 자체에 이미 감액된 요소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다시 80%를 적용한다는 거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이 피해 이 손실 보상의 규모를 손에 쥐어들게 되면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상한 1억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매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대형이니까 조금 더 손해봐라.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도 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좀 이상하죠. 그렇잖아요. 근데 제가 조금 전에 80%를 여쭤봤는데 이제 정부의 논리가 나머지 20%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기 하강 때문으로 그냥 생각해라. 뭐 대충 이런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80% 그러니까 20% 정도는 어떤 얘기냐면은 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업 제한이나 금지를 안 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나빠져 가지고 매출이 줄었을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걸 20%로 이제 퉁치자 이런 거잖아요, 간단히. 그렇죠. 그 아주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근데 그게 현실과 맞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2019년도 대비를 보는 건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% 성장을 했거든요.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한 4% 이상 성장할 거예요. 맞아요. 4%. 그러니까 계단으로 따져보면 한 칸 내려왔다가 네 칸 올라간 셈이니까 한 세 칸 정도는 2019년도 대비 올라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세 칸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영업 제한이 생겨가지고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은 사실은 이 보정률이 100%가 넘어야 정상이에요. 사실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100%까지밖에 못 해준다. 이러면은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자연 증분을 고려했을 때 20%를 삭감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하는 변명인 거지. 이거 그 실제 상황하고 따져 보면은 좀 말이 좀 안 되죠. 제가 딱 한 번만 이런 표현 쓸게요.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, 정부가?
그렇죠.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습관이에요. 습관이다. 예, 왜냐하면 우리 재정 당국이 뭔가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포뮬라에다가 그 산식에다. 그래서 보정률이란 거를 집어넣은 건데 넣으면은 또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20% 삭감하겠다. 이게 원래는 재정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. 왜냐하면 우리 돈이 없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일정 정도를 주겠다는 걸 넣는 건데 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60%를 주장을 해왔다면서요. 요번도 그러니까 기재부가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기재부는 이제 80% 60%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니네가 나빠진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행정 조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. 이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 왔던 건데 뭐 그 왜 80이고 60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. 예, 근거는 없고 그나마 이제 이제 그 기재부가 막 폭주하던 거를 그거를 이제 다 뭐 당정 회의를 통해 가지고 80%로 어떤 통일화시킨 거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기재부의 속성을 생각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? 그 정도도 안 물러났으면은 그렇죠. 더 이상한 그 보상안이 나올 뻔했죠. 근데 그 기재부의 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 같은 경우는 어설픈 지원은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 있다. 확실한 지원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건 완전 적절한 지적이죠. 근데 이제 김동연 전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입장 또 비슷한 결정을 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주변 참모들하고 또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결정을 했을 거고.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해가지고는 효과가 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고. 그러니까요.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니까 뭐 하여간 홍남기 부총리도 한번 밖에 나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왕 지원하고 이왕 보상하는 거 확실하게 하면 좋잖아요. 왜 하면서 욕 먹냐고요, 도대체.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세수 늘었다면서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집중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집중해서 예산을 풀어가는 곳에 이렇게 그 제한점을 두는 것도 맞지가 않고 돈이 지금 무조건 상황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이제 국감 때 홍남기 부총리 나오셔가지고 7월 추경 때 우리가 세수 추계한 것이 틀렸다.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.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거 고려해 보면은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무슨 쿠폰, 뭐 소비 쿠폰 이런 거 막 뿌려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시기에 산발적으로 이거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피해 입은 이제 자영업자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해. 거기다가 현실도 제대로 감안 안 돼. 그럼 기재부의 시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, 정리하면. 약간 뭐 기술적인 한계라고 봐요.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측했거나 세수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거나 이제 이건데 저희가 1년짜리 예측할 때는 많이 틀려요. 왜냐면은 예산을 짤 때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많이 틀립니다. 뭐 틀릴 수 있겠죠. 그래서 5%에서 10% 내에 이제 오차 안에 들어오면 그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7월에 예측한 게 틀리기는 좀 어려워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이미 전반 살았잖아요. 그리고 경제 활동 이런 게 거의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도율이랑 세수 진도율이라는 지표를 쓰는데 그게 있으면은 예측하기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그런 측면에서 틀렸다면은 요거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재부의 세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거나 뭐 그런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우석진 교수님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로 마무리하지요. 그러게요.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교수님. 네,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